그 다음에 요번에는 분석 작업 1번으로 들어오세요. 분석 작업 1번 오시고, 분석 작업 1번 데이터 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표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는에서 값 갖고 오는 거. 그 다음에 행위치하고 열이치 있죠? 네, 요거 한번 해보세요. 3분 후에 같이 볼게요. 그리고 똑같은 거 가지고 시간 나실 때마다 반복 연습을 좀 하십시오. 반복밖에 정답이 없어요. 실기는 특히. 그 다음에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데이터 표 나오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는을 어디에다 칠 거냐예요. 네, 여기에다 치시면 돼요. 여기는 딱 몇 칸밖에 없죠? 한 칸밖에 없죠. 그래서 는, 그 다음에 월 납입금액, 네, 요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요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넣어주셔야 되는 게 여기 이제 범위 지정하세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밑으로만 가냐 아니면 옆으로까지 이렇게 가냐, 딱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는. 그래서 여기 범위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외우시라 그랬어요. 뭐는 좀 외우시냐면 피벗 테이블은 어디에 있다고요? 네, 삽입에 있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어디에 있다고요?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가시면 데이터 묘라고 있으세요? 표. 그래서 데이터 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뭐 이해해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행입력 셀이라고 있어요. 행이 뭐죠? 줄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옆으로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행은 생략. 그 다음에 여기가 줄이 열이죠. 칸. 근데 지금 열이 연이율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네, 연이율.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되냐면 요 0%를 여기에 있는 3%, 3.5% 이런 식으로 뭐 하세요? 바꿔서 결과값을 주는 게 데이터 표예요. 그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숫자가 나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돈 빌릴 때에도 뭐 중요해요? 이자율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이자율에 따라서 내야 되는 원금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이자까지 요즘에 같이 내니까.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여기 보세요. 는 어디에다 칠 거냐.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범위 지정하고 여기 가상 분석에서 데이터표 가시는데 행이 뭐냐. 행은 줄이라 그랬어요. 열은 뭐라 그랬어요? 칸이라 그랬죠.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난이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2번 해보세요. 2번이 뭐예요? 피벗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석 작업 2번 오셔서 요거 가지고 피벗 테이블 한번 또 만들어 보세요. 네. 네, 거기까지 하고, 아니, 여긴 아니에요. 여기부터.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분석 보고. 아까 위까지. 항상 잡아주실 때, 요 는 있는 거 있죠? 요거 포함해서만 요렇게만 잡아요.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문 잘 보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 A3에서 몇이요? G 12. 네, 여기 범위 지정하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범위 지정하시고 여기 삽입에 있다 그랬어요. 삽입에 보시면 뭐 있죠? 피벗 테이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 어디에다 만들라고 되어 있냐면 동일 시트에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 누르시고 A 몇이요? 18. 네. 거기에다가 선택하고 확인. 지문 잘 보면 10개 중에 그러니까 만약에 모르는 게 10개 있어. 그러면 3, 4개는 더 맞출 수 있어요. 지문만 잘 봐도. 왜냐면 지문에 항상 어느 정도 힌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봐도 훨씬 편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주문 날짜는 뭐야? 행.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주문 날짜를 행으로 끌고 가세요. 행으로 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제조회사는 뭐야? 열. 그래서 제조회사는 열. 그 다음에 생산원가는 값. 그 다음에 판매가. 그 다음에 이익금. 거기에서 다 써 있잖아요. 어디에다가 갖고 가라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뭐 하시면 돼요? 갖다가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 시그마 값은 여기 시그마 값 있죠. 요거는 열에 있어야 된대요. 행에 있어야 된대요. 행. 그래서 행으로 끌고 가세요. 요거까지 일단 하세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하나씩 할게요. 하나씩 할 건데 거기 보시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됐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보고서 레이아웃.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으세요? 디자인. 그래서 디자인 누르고 여기 보고서 레이아웃 가서 개요 형식. 그 다음에 주문 날짜는 월별로 그룹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여기 월 보이세요? 여기 월. 네. 거기에서 마우스 어느 쪽이요? 오른쪽. 그러면 여기 그룹이라고 떠요. 그 다음에 그룹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월만 하라 그랬죠. 그러면 2를 뭐 하세요? 지우세요. 그래서 2를 지우시고 뭐만 만들어주세요? 여기 월만. 월에만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월로만 떠요. 1월, 4월 이런 식으로 월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피벗 테이블 옵션. 그것도 여기에서 우클릭 해보세요.
거기 지문에 답을 거의 다 줬어요. 예, 그리고 모를 때는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예, 제 거 여기 위에 잠깐 보시겠어요? 여기 위에 보시면 딴 데 누르면 이렇게 두 개 없어지죠. 여러분도 딴 데 한번 눌러보세요. 빈데. 예, 비어있는 데 누르면은 이렇게 빈 게 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다시 누르시면 여기 위에 이렇게 메뉴들이 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그 없어졌다가 나오는 메뉴들 있거든요. 거기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하시면 웬만한 건 다 있어요. 한 10개 중에 한 7, 8개 이렇게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 문제는 아니지만 이따 저기 어디냐 차트 할 때도 설명드리겠지만 서식 가서 요 오른쪽에서 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예, 그거 빼놓고는 대부분 마우스 오른쪽만 잘 누르셔도 한두 개는 더 맞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오세요. 피벗 테이블 옵션. 그 다음에 설명을 한번 더 드릴 겁니다. 필요한 것들만.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열의 총합계, 행의 총합계는 표시해라, 표시하지 말아라. 표시하지 말아라. 여기 있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요약이라고 있어요. 여기 위에. 요약 및 필터 누르시면 요렇게 떠요. 네, 행의 총합계하고 무슨 총합계요? 열의 총합계. 네, 요거 체크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체크 푸시고, 그 다음에 빈 셀은 여기 있어요. 레이아웃 및 서식 누르시면 여기 빈 셀 표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 셀 표시에다가 곱하기 몇 번이요? 한 번. 빈 셀에는 곱하기 눈 모양 있죠? 그거를 뭐 하시오? 표시하시오. 그 다음에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요거 만드는 거는 지문에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커말은. 네. 그 다음에 ITQ 나중에 혹시 시험 보실 분들은 ITQ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거기 지문에 나오는 거 맞춰서 뭐는 어디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커말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뭐 넣어라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넣으면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지금은 다행히도 합계죠. 뭐예요? 합계예요. 근데 시험 문제 뭐 평균이나 이런 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앞에 보세요. 여기 값 보이세요? 여기 값에 보면은 밑에 합계 있죠. 여기 그 목록 단추 있어요.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알려드리는 거냐면 시험 문제에서 합계 말고 평균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가 나올 수도 있어요? 평균. 그럴 때 바꾸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 보시면 값필드 설정이라고 있거든요. 뭐라고 있어요? 값필드 설정 가서 여기에서 바꿔주셔도 돼요. 기본값은 합계예요. 기본값은 뭐라고요? 합계. 근데 뭐 평균이나 다른 게 나오면은 여기에서 변경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합계 생산 원가라고 보이세요? 거기에서 마우스 어느 쪽? 네, 우클릭해도 돼요. 네, 그러면 여기 값 요약 기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시면은 합계, 대수, 평균 이렇게 떠요, 안 떠요? 뜨죠? 여기에서 바꿔주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 바꾸는 거 하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그룹 관련된 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러면 그냥 여기에서 우클릭만 하시면 이렇게 그룹이라고 떠요. 그럼 거기에서 맞는 거 뭐만 하시면 돼요? 체크만. 네, 요것만 잘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나온 것처럼
여기에서 우클릭하시면 요거 피벗 테이블 옵션 요것도 은근 잘 나와요. 시험 문제. 요거 나오면은 여기 빈셀 표시랑 여기에서 요 행총합계 표시 아니면은 열총합계 표시 요거를 둘 다 없앨 때도 있고 하나만 없애야 될 때도 있어요. 그건 지문에 맞춰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복습이 중요해요. 우리 예습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구조상. 그래서 예습은 못하더라도 시간 나실 때 복습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매크로 작업으로 오세요. 매크로 작업은 꼭 2개 나옵니다. 그래서 5점, 5점에서 10점인데 일단 위에 거 먼저 해보세요. 5점짜리. 여기 매크로 이름에서 합계 계산이라고 있어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항상 지문은 읽고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거기 보시면 A3에서 F3 영역은 가로에 모여 가운데 맞춤 하시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 다음에 매크로 이름은 서식 지정이고 여기 삽입에 오셔서 도형 오셔서 요거죠. 십자형 그래서 십자형 선택하시고 H8부터 어디까지요? H11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는 서식.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매크로 이름은 서식 지정이거든요. 맞죠? 근데 텍스트는 뭐예요? 서식이에요. 이게 같을 때 있고 틀릴 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지문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 시작하기 전에 쓸데없는 데 먼저 누르시라고 했죠. 상관없는 곳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 도구 와서 매크로 기록 하시고 그 다음에 매크로 이름은 서식 지정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A3에서 어디까지요? F3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 가운데 맞춤 홈에 보시면은 여기 가로 가운데 맞춤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뭐 하게요? 굵게. 그럼 다 했죠. 그 다음에 꼭 매크로는 다 했으면 뭐 하시라고요? 기록 중지 개발 도구 오셔서 요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기록 중지 하시고 여기에서 마우스 어느 쪽이요? 오른쪽. 매크로 지정하시고 서식 지정하고 확인. 그래서 눌렀을 때 에러 뜨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상하시면 이야기 꼭 하십시오. 그 다음에 2번에 1번 차트로 오세요. 2번에 1번은 안 하던 거라 요거는 같이 좀 할게요. 쉬운데 저희가 안 해봤던 내용이라 그거는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를 하시냐면요. 1월에서 3월 영역을 추가할 거래요. 그래서 여기 1월부터 3월 여기 범위 지정해주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가할 때는 그냥 범위 지정을 하세요. 그래서 범위 지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복사하세요. 뭐 하세요? 복사.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C가 뭐죠? 복사죠? 그 다음에 추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쉬운 거는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 누르시고 차트 누르시고 컨트롤 뭐야? V. 그러면은 1월에서 3월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는
이 방법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1월에서 3월이 지금 밑에 있어요. 근데 1월에서 3월이 먼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마우스 오른쪽 여기 차트 영역에서 우클릭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넣고 있는 거를 데이터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데이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 뭐라고 있죠? 선택. 그거 눌러주세요.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요거 복사 떠서 요 안에다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우클릭 하시면은 여기 뭐라고 있다고요?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냐면 여기 1월에서 3월이 밑에 있죠. 요거를 눌러주시고 여기 보면은 위로 이동이라고 있어요. 네, 요거 눌러서 1월에서 3월을 어디로 올리세요? 위로 올리세요. 요러면 1번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두 번만 연습하고 기억만 나면은 못할 정도의 난이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 그리고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1월에서 3월을 지워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1월에서 3월 누르신 다음에 딜리트 누르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는 전체적으로 추가로 넣어라. 그럴 때는 컨트롤 C, 컨트롤 V고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전체적으로 없애라.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클릭하고 뭐 누르시라고요? 딜리트 누르면은 그 관련된 부분이 통으로 다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2번 해보세요. 2번은 우리 몇 번 해봤어요? 그래서 2번 해보세요. 제거도 방법 두 가지인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컴퓨터는 두세 가지씩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제목은 여기 더하기 가셔서 차트 제목 넣으시고 그 다음에 지우고 등록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거예요. 글씨다 치신 다음에 뭐 치시라고요? ESC 엔터 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제목은 글꼴 스타일은 뭐 하게요? 굵게. 그 다음에 글꼴은 굴림. 그 다음에 크기는 안 만져도 돼요. 14
숫자가 기본값이니까 그림 찾아서 넣어주시면 2번 끝. 그 다음에 3번 해보세요. 3번도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겁니다. 세로 값축 제목은 그림과 같이 뭐 하래요? 입력하래요. 여기 보시면 축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축 제목 가서 무슨 값축이요? 세로 값. 그 다음에 이거 넣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요겁니다. 글씨 입력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방향을 뭐요? 세로. 세로로 만드는 방법은 여기 테두리에서 우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축제목 서식.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무슨 옵션이라고 있어요? 텍스트 옵션에 여기 마지막 거. 그러면 여기 나와요. 텍스트 방향. 그러니까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방향을 해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클릭, 서식, 그 다음에 마지막 텍스트 옵션, 끝에 있는 텍스트 상자 누르시면 이렇게 텍스트 방향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뭘로 바꿔주세요? 세로로.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씨는 요거 지우고 치면 되죠. 네. 글씨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오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4번 치고 그 다음에 4번 해보세요. 레이블 값 넣고 글꼴 스타일 크기 4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거 만드는 거예요. 1320. 거기 보시면은 7월에서 9월에 모여 전등사. 그래서 여기 몇 번 누르시라고요? 누르실 때 2번. 그래서 2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우클릭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더하기에도 있어요. 뭐 요거는 우클릭 쪽에도 있고, 예, 여기 가서 데이터 모여 레이블인데, 예, 이렇게 1320 나오나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글꼴은 뭐요? 굴림. 그래서 굴림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 다음에 크기는 몇이요? 10. 그거에 맞춰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하세요. 5번까지 맞추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 함수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때 거 또 풀어볼 겁니다. 그거 실수를 바꾸면 안 돼. 그림자. 지금 페인트 톤 있잖아요. 그림자가 벌써 효과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는 테두리 그림자라고 썼잖아요. 테두리. 똑같아? 네. 이게 뭐냐면 효과의 그림자가 있어요. 제가 매번 설명드리잖아요. 그럴 때 노래 들으세요. 이거는 왜냐면 지금 그 상태에서 이러이러하다라 그러면 그냥 제 감으로밖에 얘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그럴 때 부르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 모습을 보고 같이 떠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맞죠. 네. 그게 맞는데 어쨌든 그럴 때 불러주시면 좀 더 정확한 대답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거는 안 해봐서 만약에 여기에서도 했는데 여기도 똑같다 그러면 이거는 프로그램 문제인 거고, 만약에 거기는 그렇고 제자리는 괜찮다 그러면 자리 문제인 거고, 그건 해봐야 돼요. 그렇게. 네, 맞아요. 그렇게 해도 지장 없어요. 그리고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보시냐면 다른 데를 눌렀다가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그때도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고. 네. 왜냐면 이게 또 바로바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딴 데 눌렀다가 다시 눌러보시는 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5번은 범례죠. 네, 범례는 일단 위치를 어디로 바꾸래요? 네, 아래쪽. 아래가 아니고 위쪽 바꾸고, 그 다음에 테두리, 네, 요거는 여기 가서 하면 된다 그랬죠. 여기에서 우클릭하고, 서식 가서, 여기 가운데 효과, 네, 거기에서 그림자 누르시고, 미리 설정 가서, 오프셋 어느 쪽 아래요? 오른쪽 아래. 네, 요게 제일 많이 나오는 그림자세요. 그 다음에 채우기는 여기에서 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하셔도 됩니다. 똑같아요. 네, 여기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그 페인트 통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여기에서 하나, 거기에서 하나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여기가 좀 더 편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2번 눌러야 돼요. 단색 채우기도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색깔을 바꿔줘야 이렇게 2번 눌러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몇 번만 누르면 돼요?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근데 뭐 항상 이 컴퓨터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은 하나만 있는 건 없어요. 네, 2가지, 3가지 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다 보면은 내가 조금 더 편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걸로 하시면 되지 꼭 이걸로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 11시 40분에 함수 조금 다시 한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또 뒤에 거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